반갑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죠. 생명과학 구병화 선생님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딱히 PPT를 활용하기보다는 좀 판서를 위주로 중학교 때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중학교 때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가 하는 파트, 지금 몇 페이지를 하냐면요. 교과서 64페이지네요. 최초에 PPT로 수업을 계획했으나, 이 내용은 복습자 우리 중학교 때 내용을 살짝 다루어야 할 것 같고, 또 64페이지 내용이다 보니까, 앞에서 주기율표라든지, 지각의 구성 원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학습했었어야 해요. 하지만 1학기 때는 세 과목의 선생님께서 나누어서 각각 파트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서 미리 학습을 했다기보단 생명과학 시간에는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조금 원래는 복습이어야 하지만 이게 예습이 되겠네요. 그죠? 간단히 예습을 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학습 내용을 정리한 다음 수업을 진행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바로 고등학교 거를 하기보다는 중학교 때 우리가 뭘 했는지 기억해 보는 게 좋겠죠. 지금은 생명체, 또 지각, 우주 이런 곳에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어요. 물질과 규칙성이란 단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생물 또는 모든 지구의 원소들, 구성 원소들은 규칙성 같은 게 있죠. 이걸 원소별로 규칙적으로 나타낸 걸 주기율표라고 하고, 또 세상의 법칙들 우리가 수식화해서 나타내기도 하죠. 어떠한 법칙,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중학교 때 배웠던 다양한 것들을 한번 배워볼게요. 아니죠? 복습해볼게요. 먼저 어떤 걸 배웠냐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하지만 정작 여러 등수를 알려줘도 우리 기억은 1, 2, 3등 안에서 기억나는 것도 사실이긴 하죠. 1, 2, 3등이라는 건 무선순위도 1, 2, 3등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먼저 우리가 중학교 때 무엇을 배웠냐면 지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지각의 구성 요소 1, 2, 3등 혹시 기억나나요? 지각의 구성 요소 1, 2, 3등 들어봤나 모르겠다. 산소, 그 다음 규소, 그 다음 알루미늄. 미안해, 이거 분필이 부러졌네. 없나? 장교알철, 칼라칼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는 1, 2, 3등만 기억하죠. 어때? 또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1, 2, 3등 해볼까?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1, 2, 3등은 뭘까? 맞아, 산탄수요. 산소, 탄소, 수소. 산탄수. 이 세 가지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요소 1, 2, 3등입니다. 그 다음 지구의 구성 원소 1, 2, 3등 혹시 알 수 있나? 알고 있나? 이거는요, 지각, 지구 맨틀, 외핵, 내핵 갖다 버리고 딱 표면으로부터 100km 이하 지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지구의 구성원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구 전체에서 구성원소 1, 2, 3등 뭐냐면 철, 산, 규입니다. 지구 총 구성원소의 3대장은 얘네. 그 다음 우주의 구성원소 1, 2, 3등. 이것은 아마 김동영 선생님께서 수업해 주셨을 것 같은데 수엘립의 붕탄질산 요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는 1, 2등만 하자. 수소와 헬륨. 이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1등, 2등이야. 3등은요? 아마 리튬일 겁니다. 수소가 뭉쳐서 헬륨이 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을 거고요. 제가 이 수업을 할 쯤 배웠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많이 속는 게 하나 있죠. 선생님 2번이랑 다른가요? 이거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1, 2, 3등이고 얘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1, 2, 3등이죠. 시험 내기 좋겠죠. 헷갈리면 안 되겠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1등 바로 물입니다. 물 혹시 화학식 알아요? H2O. 그죠? 그 다음 사람 몸을 구성하는 물질 2등. 우리 몸 전체는 대부분 뭘로 되어 있을까? 맞아요.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 그 다음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 다음으로 많은 양의 물질. 지질. 우리가 지방으로 배운 지질입니다. 지방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 4등 혹시 알까? 4등. 우리 생명이니까 이제 알아야 돼. 4등. 맞아요. 핵산입니다. 얘는 좀 생소하겠다.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중학교에서 간단하게 다뤄왔던 내용 중에 일부에 요소, 원소 뭐 이런 얘기들. 구성 요소? 저것도 구성 원소로 고칩시다. 헷갈리니까. 이거를 어떻게 외웠는지 모르겠어. 한번 외워보자. 한번 같이 외워보도록 할게요. 한 번쯤 이런 적 있지 않나? 자다가 일어났는데 시계를 봤어. 지각이야. 다시. 자다가 일어났어. 시계 봤어. 씨발! 이라고 한 적 없나요?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는 O, C, R인데 하나 뺍시다. O, C, R인데 하나 뺍시다. 비읍 하나 뺍시다. O, C, R 이라고 해서 산소, 규소, 알루미늄 이렇게 외우는 건 어떨까요? 지각했다. 씨발! 이라고 한번 외워봅시다. OCR. 그 다음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1, 2, 3등은 산소, 탄소, 수소라고 하는데 산, 탄, 수 이렇게 외워도 되고 편하게 외우십시오. 그 다음 지구의 구성원소 철이 가장 많습니다. 철, 산, 규. 그 다음 우주의 구성원소 수, 헬.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1, 2, 3, 4등. 뭐 외우는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여러분이 편하게 자주 보다 보면 당연히 알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내서 틈틈이 외워보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중학교에서 배우는 1등, 2등, 3등. 그런데 항상 보이는 친구가 하나, 지각의 구성원소, 생명 구성원소 이 두 가지 보면 약간 어려운 얘기예요. 실리콘이라고도 부르는 이 규소
탄소는 여러분이 아직 주기율표를 안 배웠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약식으로 그려볼게요. 주기율표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아직 안 배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얘네는 이 탄소와 규소는 모두 14족의 원소예요. 14족의 원소.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탄소가 있고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리가 4개. 그리고 규소도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리가 4개야. 그래서 붙을 수 있는 곳이 4군데나 돼. 그래서 이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도 붙을 수 있고 산소도 붙을 수 있고 붙기 쉽단 말이야. 실리콘 역시, 규소 역시 수소도 붙기 쉽고 산소도 붙기 쉽고 다양한 게 붙을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다음으로 미루고 이런 걸 배웠구나 또는 배우겠구나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4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결합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우리는 지금 결국에 생명과학 이 단원에서 생명체 구성 물질에 대해서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몸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의 모든 것은 세포로 되어 있어. 세포로 되어 있어.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이 머리카락은 세포로 되어 있을까? 단백질로 되어 있을까?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세포로. 우리 손톱, 그러면 손톱은 단백질일까? 세포일까? 이는 단백질일까? 세포일까? 뼈는 세포일까? 칼슘, 단백질일까? 모두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쌤, 단백질은 아니에요? 근데 이 세포란 것도 결국 단백질과 지질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틀렸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게 단순히 단백질이 아니라 모두 세포가 뭉쳐져 있는 것이라는 걸 반드시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 우리 머리카락이 중요해요? 장기가 중요해요? 굳이 따지자면 장기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최근에 좀 더 헬스 열풍이 강해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중고등학생 때 웰빙이라는 것이 유행했고, 웰빙, 잘 사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거의 일환으로 건강을 챙겼는데 요즘에는 그냥 단순히 건강을 넘어서 육체적 미를 추구하는 현상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다이어트를 할 때 최고의 방법,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면 제일 잘할까? 살 빼는 다이어트. 맞아요. 누가 물어봐. 다이어트 어떻게 하면 돼요? 무슨 약이 좋아요? 그럼 난 당황스러워. 대답을 못 해주겠어요. 왜? 다이어트는 뭘 먹어서 빼려고 하지 말고 안 먹으면 돼요. 그죠? 그것처럼 다이어트는 안 먹는 게 최고인데 그래서 난 물만 먹었어라고 봅시다. 물만 먹으면 다이어트 성공할까? 다이어트 살은 쪽쪽 빠져. 근데 뭐가 문제야? 우리 몸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이 단백질 중에 우선 생명 현상과 관련이 낮은 우선순위가 낮은 것부터 없어지기 시작해. 물만 마시면 머리가 빠지다가 그 다음 손톱이 막 빠지다가 이제 섭취가 할 필요 없으면 이가 막 빠지다가 뼈가 약해지고 이제 장기도 막 없어져 가는 이런 식으로 물만 먹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단백질을 잘 섭취해줘야 돼. 왜 다이어트를 그렇게 하면서도 닭가슴살은 챙겨 먹을까? 왜? 단백질이 빠지면 근육이 빠지고 내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탄수화물이랑 지방은요? 그것도 중요해. 하지만 단백질이 더 중요해. 그리고 대부분 다이어트는 몸에 지방이 에너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시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백질을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로 이루어진 것들 중에 특히나 중요한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이어트를 할 때 단백질을 안 먹으면 아까 뭐 우리 머리카락 빠진다. 당연히 단백질로 되어 있겠죠. 또 근육. 우리 근육은 이런 운동근, 근골격근 이런 것만 근육일까? 아니야. 내장들도 다 근육 덩어리란 말이야. 그다음 단백질을 안 먹었을 때 생기는 거. 여러분 항체라고 들어봤습니까? 여러분이 항체에 대해서는 생명과학 1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어쨌든 항체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분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세균이나 병균이 들어왔을 때 이 항체가 보호해준다는 건 알잖아. 단백질을 안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또 호르몬. 한창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있을 여러분의 시기에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 안 해준다.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요. 성장 호르몬은 뭐냐? 성장하세요라고 명령하고 신호하는 물질이에요. 그게 안 나오니까 성장을 멈추게 되겠죠.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 단백질은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럼 단백질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쌤이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 싶어요. 단백질은 이렇게 생겼어요. 모든 단백질에서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생겼어요. 단백질 중에 단백질은 어떤 녀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아미노산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아미노기 붙어있는 녀석이라는 뜻입니다. 아미노가 붙어있다. 아미노기. 여기는 카르복실기. 카르복실은 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데 아미노라는 것에 산이 붙어있다 라고 해서 아미노산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 단백질이라는 것은 아미노산이 끝도 없이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불러줍니다. 모든 단백질에 있는 아미노산은 이러한 공통 구조를 갖고 있고 이 공통 구조에서 확실히 알아야 될 건 단백질은 불안정한 물질이 아니라 안정한 물질이라는 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가만히 냅둔다고 해서 얘네가 스스로 뭐 합쳐지거나 변하진 않아.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아미노산의 형태일 때. 그래서 이 아미노산을 연결하는 건 저절로 일어나진 않아. 저절로 일어나긴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투입해가지고 반응을 시켜줘야 돼. 아미노산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또 다른 아미노산은 어떻게 생겼냐? 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똑같이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카르복시기, 아미노기라고 하는 이 두 부분에서 산소 하나, 수소 하나. 여기서 우리 아미노산이 공통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진다. R은 리스폰스, 반응기라고 하는데 여기의 모양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이름이 바뀝니다. 이런 공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일단 여기는 생략하자. 갑자기 너무 어려워지네. 어쨌든 이 아미노산들끼리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 부분에 주목을 하면 여기에 산소 하나, 수소 하나, 그리고 여기 수소 두 개가 있다는 뜻인데 수소 하나가 떨어져 나오면서 물로 떨어져 나오면서 얘네 두 개가 붙은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산, 카르복시기에 이렇게 생긴 아미노기가 서로 합쳐질 때 물 한 분자, 수소 두 개, 산소 하나가 빠져나오면서 물의 형태로 이 떨어져 나온 게 이렇게 붙어. 물이 하나 빠져나오면서 아미노산 두 개가 붙었다 라고 해서 이 반응을 탈수축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탈수축합 반응. 물이 떨어져 나오면서 축합되었다, 붙었다. 그리고 우리 아미노산을 하나하나 세는 단위가 있어. 아미노산을 하나하나 셀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펩타이드라는 단위로 불러. 아미노산 한 개, 1펩타이드. 아미노산 두 개, 2펩타이드. 이렇게 센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연결된 이 아미노산끼리 연결해서 여러 개를 만들 때 이 펩타이드를 결합한다고 해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얘는 2펩타이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펩타이드 결합이 생긴 모양입니다. 물이 하나 빠져나가면서 두 개의 아미노산이 하나로 붙었고 물이 하나 빠져나가면서 붙었다고 해서 탈수축합 반응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긴 하나의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라는 것만 일단 압시다. 우리는 조금 전 아미노산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한번 분자식까지 넘어서 화학식으로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조금 첫 시간부터 난이도가 높죠. 이제 다시 쉬운 얘기 할게요. 우리 이렇게 나무 조각 또는 나무가 있을 때 이 나무를 깎아서 이쑤시개를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면 나무 칼로도 만들 수 있고 넓게 깎아가지고 방패로 만들 수도 있잖아. 그치? 똑같은 나무라는 재료를 가지고 모양을 어떻게 깎냐, 어떻게 만지냐,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기능이 완전 달라지잖아. 이 얘기 왜 하냐면 구조와 기능은 서로 연관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쑤시개 없을 때 우리 바늘로 이쑤실 수 있을까 없을까? 바늘, 쇠로 된 바늘 이쑤실 수 있겠죠, 그죠? 왜? 모양이 비슷하니까 기능도 비슷하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우리 송곳 대신 샤프로 연필로 뚫어본 적 없어요? 종이 같은 거 구멍 낼 때? 왜? 둘 다 모양이 비슷하니까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구조와 기능은 항상 연계되어 있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미노산이라는 놈도 모양이 우리 몸에서 쓰이는 건 거의 20가지 이상 정도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20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 20가지 아미노산이 이렇게 생긴 놈도 있고 이렇게 생긴 놈도 있고 이렇게 생긴 놈도 있고 이렇게 생긴 놈도 있어.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했을 때 똑같은 재료, 똑같은 1번, 2번, 3번, 4번 아미노산 가지고도 우리 정말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단 말이야. 1, 2, 3, 4로 합쳐진 아미노산 만들 수 있죠.
이 아미노산을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생긴 아미노산. 또 연결되었으니까 이런 경계는 쭉 이런 아미노산. 그 다음 뭐 44, 4213으로 해볼까? 이런 아미노산. 또 뭐 2, 3, 1, 4로 해볼까요? 이런 아미노산. 똑같은 1번, 2번, 3번, 4번 모양의 아미노산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단백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배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아미노산이라는 건 사실 엄청나게 많은 수가 연결되어서 단백질을 이룬단 말이야. 똑같이 3번 아미노산으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일자로 펴져 있는 단백질과 몇 개야? 10개? 11개. 이렇게 똑같은 3번 아미노산 11개를 가지고 만들더라도 이렇게 생긴 것과 이렇게 생긴 것은 완전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것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단백질에 대해서 하고 있다. 그지?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할 단백질의 또 다른 특징. 단백질은 무엇에 약하냐면 열과 산에 약해요. 고온에 약하고 산성에 약해요. 더 정확하게 쓰면 온도에 민감하고 산, pH라고 하는 산성도에 민감하단 말이에요. 우리 계란을 단순히 갈든 후라이팬에 올렸을 뿐인데 투명하던 흰자가 흰색으로 변하지. 이건 단백질이 변한 거야. 성질이 변성된 거야. 열에 의해서. 또 우리 염산, 황산이 위험한 건 알죠? 그죠? 얘네는 강한 산성을 띠기 때문에 단백질 구조를 바꿔버린단 말이야. 우리 실험할 때 여러분은 중학교 때 썼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어릴 때는 좀 안전에 대한 그런 뭐랄까 불감증 아니면 이거를 진짜 학생들한테 시켰다고 하는 짓들을 좀 시켰었어. 뭐 있었냐면 화장실 변기가 안 뚫릴 때 황산이나 염산을 들이붓는다든지 녹여가지고 뚫으려고. 지금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했는데 진짜 선생님이 야, 니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이었어. 변기가 막히니까 선생님이 야, 니 이거 줄 테니까 가서 뚫어 하면서 염산을 줬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긴 한데 뭐 그런 선생님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 위험한 물질을.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끼리 장난을 많이 쳤다고. 선생님 친구 중에 석주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성까지는 안 밝히겠습니다. 본명이 석주인데 이 석주라는 친구는 장난이 좀 심했어. 그래서 이 석주라는 친구가 동호라는 친구랑 장난을 쳤단 말이야. 이 염산이었는지 황산일지 모르겠는데 강산가들. 그래서 석주가 장난을 치면서 이제 얼마나 짓궂습니까? 그 나이 때. 그리고 이게 그렇게 위험한 물질인지 몰라. 쌤들이 그냥 화장실을 뚫으라고 줬으니까 화장실 뚫리는 약인가 보다 하고. 냄새가 좀 이상하니까 원래 그 가스만 맡아도 진짜 위독한데 그걸 애기들한테 줬다는 게 아직도 상상이 안 가는데 뭐 그랬습니다. 여하튼 그 석주란 친구가 이 묽은 황산을
장난으로 동우 머리 팍 부었단 말이야. 동우 머리 부어가지고 이제 김이 치 나는 거. 머리카락에서 김이 치 나고 이게 또 바닥에 떨어지니까 바닥에도 좀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위험한 물질인 걸 아는 사람은 알았단 말이야. 친구들 중에. 그래가지고 얘를 동우 머리를 팍 잡고 가가지고 대걸레 빠졌어. 걔 머리를 막 빨았어. 그 다음날 이 동우 우리가 머리를 막 빠니까 이제 괜찮다고 하길래 괜찮은가 보다 하고 봤어. 뭐 별 이상 없더라고. 약간 꼬불꼬불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단백질 변성됐군 하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 근데 다음날 학교에 나왔는데 교문 지도를 하시는데 쌤이 이제 반장이었고 이제 교문 지도 하시길래 인사드리면서 가는데 동우라는 친구가 엎드려 뻗쳐 있는 거야. 이 친구는 평소에 행실이 좀 바르고 엄청 조용조용한 애였거든. 근데 걔가 엎드려 뻗쳐 하고 있으니 신기하고 그래서 야, 니 왜 그러고 있냐 하니까 뭐 때문에 걸렸냐 했어. 지각 시간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쌤이 내 머리 뭐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 소리지 하고 봤는데 염산 부분 딱 염산인지 황산인지 그 부분 그 자리에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색깔이 약간 노랗게 변해 있는 거. 이 산 때문에 단백질이 변성돼가지고 그래서 동호를 반달 대가리라고 놀렸는데 물론 그 석주란 친구는 우리가 열심히 후드로 패줬습니다. 생각 짧은 새끼라고. 어쨌든 간에 그 반달 대가리 산에 단백질이 약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톡톡히 보여준 사례가 되었죠. 추억이네요. 오늘은 중학교 때 배운 다양한 1, 2, 3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복습을 해보았고 그 다음 우리 몸의 구성 원소 중 중요한 역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단백질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지질, 핵산, 그 다음 탄수화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